좀 황당한 사건인데 법정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 2시경입니다. 전주에 있는 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1호 법정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오후 2시 20분경에 21살 남성이 선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모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재판장에서 자신의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판사가 주문을 읽었습니다. 읽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합니다. 라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옆에 있었던 보안관리대원의 손목을 비틀고요. 밀친 다음에 그 자리를 바로 박차고 나갑니다. 안에 교도관 2명이 있었는데 따돌렸고요. 따돌린 상태로 법정 후문으로 그냥 그대로 내달려서 도주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느냐 봤더니 이 사람이 불구속 기소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중이어서 수갑을 차거나 뭔가 몸을 결박하는 장치들이 전혀 없었고 이제 옷도 평상복 차림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도주가 쉬웠던 것 같은데 전국의 경찰들에게 수배령이 내려지고 한바탕 난리가 났었습니다. 관련해가지고요. 경찰 얘기를 좀 먼저 듣고요.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순간에 검거하니까 저항을 그랬지. 여자친구하고 깜짝해 내려오면 사도가 있고 건너서 그런 사무실 건물 사무실이 많아 있어요. 이게 특성별로 한 300m 거리에 중학교가 있어요. 실형을 선고를 하니까 8개월을 선고하니까 싫어서 도주한 거예요. 무서웠다고. 재판은 가는도 어렵고 근데 저에게 검찰로 인계해줬어요. 잡긴 잡았습니다. 근데 일단 궁금한 게 김광선 변호사, 법원을 잘 모르니까 이렇게 쉽게 도망갈 수가 있습니까? 근데 저 법정이 제가 전주 재판으로 가끔 가면 들어가는 법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불구속 상태 재판을 받잖아요. 그런데 실형 선고를 하는데 지금 저 남자가 집행유예 기간 중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판 받고 판사가 다시 집행유예를 못 하죠. 집행유예 기간 중이기 때문에. 그러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그러면 이제 벌금형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일단 판사가 징역 8개월을 선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선고가 끝난 거 아니거든요. 징역 8개월을 선고하면 뭐 그 앞에 뭐 죄질이 불량하고 뭐 이런 거 설명했겠죠. 그러면 난 실형이다. 그러면 집행유예까지 취소가 되면 또 형을 합산해서 8월에다가 또 형을 합산해서 살해하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법정 구속할 때는 판사가 미리 교도관을 준비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선고 바로 되면 교도관이 집행할 수가 없어요. 그럼 보안 요원이 교도관한테 넘기면 교도관이 집행을 해서 교도소를 데려가죠. 교도소나 구치소로. 그래서 지금 선고 중이기 때문에 교도관이 어떻게 집행할 수 있는 단계 아니고 선고가 끝나고 나면 바로 형을 집행할 수 있는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안대원이 이제 집행을 하겠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교도관을 대기를 시켜놓거든요. 법정 구속할 때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선고 도중에 도망을 친 겁니다. 그러니까 보안대원을 뿌리치고. 준비하기 전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도주죄랄지 법률적인 면에 있어서 도주죄를 처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참 이 사람 철이 없는 게 그래서 여자친구 만났다면서 지인 집에서 잡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도주는 했는데 딱히 갈 곳이 마땅치 않았는지 여자친구에게 연락을 한 것 같고요. 여자친구와 함께 여자친구의 지인 집에 이제 숨어 있다가 5시간 만에 검거가 된 건데 이제 사실 그 법원의 보안관리대가 놓친 거잖아요. 중학교까지 따라갔다가 놓친 거거든요. 한 300m 따라가다가 그러는 과정에서 이게 신고가 조금 경찰에게 지원을 요청하는 게 좀 지연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초반에 좀 애를 먹었는데요. 결국에는 광역수사대를 포함해서 인력 100명 넘게 동원이 됐고요. 뭐 혹시라도 빠져나갈 이 전주 지방을 빠져나갈 걸 대비해서 터미널, 뭐 기차역 이런 데도 다 이제 인력이 투입이 됐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갈 만한 곳을 탐문하다가 이제 그 집을 특정을 했고 거기서 이제 현장에서 체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체포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너무 겁에 질려서 그러니까 반항을 한다기보다는 겁에 질려서 이제 경찰 앞에서 이렇게 우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왜 도망갔느냐. 이제 그걸 또 이제 경찰서에 와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또 물었는데 교도소를 가게 되는 게 너무 무서워서. 너무 무서워서 그랬다라면서 경찰서에서도 또 계속 눈물을 보였다고 합니다. 최 의원님 이렇게 무서울 거면은 죄를 안 짓는 게 맞는 건데 집행유예 기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전과 사범이기 때문에 아마 그 교도소에서 생활하는 게 어떤 건지를 이미 알고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형이 떨어지는 순간 어떻게든 저걸 한번 모면해보고 싶다 해가지고, 순식간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저 나이 정도 되면은 예. 그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때 모욕죄라는 게 술을 마시고 지나가는 행인들한테 욕설을 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 사건이 벌어진 걸로 돼 있습니다. 예. 많은 일들이 이 술에 의해서 생기고 있는데 여하튼 우리 법정에서 항상 이 술 마신 범죄에 대해서 관대하게 처벌하는 거 그건 앞으로는 좀 없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양진일 변호사님, 도주 혐의죄를 못 묻는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 지금 잠정적으로는 도주가 아니라 상해라든지 아니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지금 또 추가적으로 혐의를 묻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사실은 구속이 완전하게 집행이 되지 않았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도주죄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구금이나 체포라는 것이 전제가 돼야만 도주를 하는 것인데 네. 근데 지금 상황은 사실은 자유롭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구속이라는 절차를 다 집행해야만 인신이 구속됐다, 구금되었다라고 볼 것인데 뭐 재판관이 그 주문을 읽어 내려가던 와중에 도주를 한 것이기 때문에 네. 완벽하게 이제 구속이 집행됐다라고 보지 않아서 도주죄 책임이 물을 수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 하지만 이 그 보안요원의 뭐 손목을 비틀고 그 뿌리치면서 이렇게 갔다 그래요. 그래서 보안요원이 병원을 다니면서 뭐 치료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해 그리고 그런 법원에 있어서 공무집행 중에 그걸 방해하고 다시 도망간 것이기 네. 때문에 공무집행 방해 이 두 가지 혐의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